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제가 지난번 리뷰 영상을 올리고 나서 댓글 중에 A2O에 관한 이야기를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문득 오늘 유튜브에 추천 영상이 갑자기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A2O의 뮤직비디오를 보게 되었어요. 우선은 제가 한번 봤지만 뮤직비디오를 한번 다시 보면서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A2O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K-팝의 현 주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즈나 팬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이즈나 팬들한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어요. 네, 우선 A2O 메이의 Under My Skin 뮤직비디오를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You're not the type of man to shake my hands like nice to meet ya. You pulled me in and then begin to let your body say always possible. Now I know. Whoa, whoa. That's a dimmer, take my limits up a millimeters. You're breaking my chance again, and nothing remains the same. Now I'm hypnotized. I realize. Whoa, whoa.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right.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there. I got you under my skin.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right. You know you got it. It's under night. I got you under my skin. It turns me on when I'm your pupil. You're my teacher. Get in position. That's my mission on the floor tonight. I've been exercised, sensitized. Whoa, whoa. The way that you perform the clothes are torn right off the winter. Shaking the room again. I'm taming the beast within. And if they ask me why, can't deny. Oh, whoa.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right.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there. I got you under my skin. You know you got it. You sold me right. You know you got it. It's under night. I got you under my skin. I don't wanna hesitate. Gotta break you, making a spell in you. I gotta give you one more kiss. Give me one last wish on the precipice. Yeah, and it just won't stop. You know you've got it. I've got you under my skin. I can feel we got a chemistry. Can't get enough. Watch out when you stand so close to me. I've got you under my skin. I can't wait to feel your hands on me. And when we rock, you feel just like the devil driving me. I've got you
A2O. You got my attention. 오케이.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와. 또 이진아 뮤직비디오 생각나네. A2 메이에 정확하게는 제가 그 지난번 리뷰에서 말했잖아. 이수만과 방시혁, 박진영, 양현석에 대해서 비교하는 글을 내가 올렸었다고. 캐치아이 리뷰하는 영상 하면서 그때 이수만이 A2O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는 내용을 그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그래서 A2O 유튜브 채널도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 영상이 안 올라왔었거든. 너무 어린 친구들이 올라 있었고 특별한 내용이 없었는데 제가 이 A2O 메이의 뮤직비디오가 업로드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어요. 오늘이 2024년 12월 28일 토요일 오후 9시 반입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뮤직비디오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럴까, 그 사람의 시선을 확 사로잡게끔 만들었어. 나는 이 A2 메이의 멤버들을 처음 보는데 당연히 처음 보겠죠? 이 친구들의 존재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처음 보고, 이 사람들, 이 친구들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영상 하나만으로 시선을 확 사로잡는다고. 중국인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 중국인일 거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이름도 몰라, 얼굴도 처음 봐. 근데 시선을 확 사로잡아요. 와우,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근데 이제 영상은 정말 잘 만들었는데 노래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예요. 그렇죠? 이 노래는 정확하게는 2008년 발매된 동방신기의 미로틱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원조예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이것도 26년 전이야. 이것도 26년 전이네요. 제가 그 원타임 이야기하면서 미야오의 미야오, 이즈나의 이즈나에 관한 오리진을 추적하다가 원타임 이야기를 하면서 26년 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동방신기의 미로틱도 26년 전 2008년이에요. 2008년 발매곡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이 A2O 메이의 뮤직비디오를 처음 본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 노래를 처음 접했을지도 모르지만, 저 같은 또 나이대의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노래란 말이지. 근데 이 노래가 그러면 동방신기의 미로틱을 부른 것이냐? 라고 보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동방신기의 미로틱이 나오고 나서 독일의 여자 가수가 언더 마이 스킨이라는 타이틀곡으로 이 동방신기의 미로틱 노래를 영어 버전으로 부른 게 있어요. 그 노래를 따라한 것이고, 동방신기 노래를 따라한 게 아니라 동방신기가 독일의 여가수하게 그러니까 독일의 여가수가 동방신기의 미로틱 곡을 사들여서 영어 버전으로 부른 언더 마이 스킨을 이 A2O 메이가 부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잠깐 A2O 메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2 메일의 이 뮤직비디오의 디스크립션을 잠깐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A2 메이가 공식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언제? 2024년 12월 20일에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 읽어보시면 5명의 재능 있는 젊은 여성들이 꽃 피우는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죠. 5월 꽃이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radiant beauty를 통해서 그걸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A2 메이는 알파 제너레이션의 탄생을 선언한다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파 제너레이션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찾아봤는데 그 MZ 세대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MZ 세대. 우리가 MZ 세대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M이 밀레니엄이에요. 밀레니엄 세대고 이게 1980년대생부터 1994년생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MG를 우리는 붙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보통 이제 G세대, M세대하고 G세대가 나뉘는데 M세대는 1980년대생부터 1994년생이고 G세대가 1995년생부터 2009년생까지라고 해요. 그러면 MG세대가 아니라 알파 제너레이션은 뭐냐? 이 G세대하고 알파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G세대하고 알파 세대를 합친 게 알파예요. 저도 오늘 한 용어입니다. 오늘 알게 된 용어예요. 그러면 G세대는 방금 들었는데 1995년생부터 2009년생까지라고. 알파 세대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결국은 여기 잠깐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M세대는 이제 인터넷,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대고 이제 G세대는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 세대인데 이제 알파 세대, 우리는 알파 세대를 저는 지금 처음 접했거든. 알파 세대라는 걸 지금 처음 접했어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인데 와, 2010년 이후에도 사람이 태어났겠죠. 지금 뭐 초등학생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등학생들 모바일이나 AI 스피커를 주로 이용을 하고 틱톡이나 제페토를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한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어요. 분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 이 M세대, G세대, 알파세대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속해 있잖아. 난 무슨 세대일까? 제가 A2를 보면서 잠깐 찾아봤어요. 원래는 그래 동방신기를 좀 미로틱이라고 원래 생각을 했었거든. 그래서 동방신기를 찾아봤는데 동방신기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이제 유통사가 나오는데 소속사는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고 유통사가 나오는데 여기에 제가 유심히 봤던 부분은 에이벡스 엔터테인먼트하고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예요. 이 무슨 얘기냐? 결국은 A2 멤버들, A2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얘기를 합시다. 분석을 하고 얘기했어요. 중간에 하다 말았으니까. A2 멤버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 제너레이션의 탄생을 선언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과연 누구냐 좀 잠깐 살펴보자면
어디였지? 예, 잠깐 살펴볼게요. 좀 놀랐거든. 이 친구도 쳤다가 제가 많이 좀 놀란 게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2024년 12월 20일에 데뷔한 건 맞고 캣이라는 친구하고 미쉐라는 친구 그리고 스제, 쉬창, 천위라는 친구가 5명입니다. 이렇게 5명이에요. 장르는 잘파팝이고 프로듀서는 이수만입니다. 이수만이고 소속사는 A2 엔터테인먼트인데 이제 캣하고 미시에, 스체, 쉬창, 천이의 나이를 보면 캣하고 미시에는 2005년생이고 스제하고 취창은 2007년생이고 천위는 2008년생이에요. 캣하고 미쉐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국적을 잠깐 보면 캣하고 미쉐가 Chinese American이에요. Chinese American. 그러니까 그냥 미국인이 아니고 Chinese American이라고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 나머지 이제 취창하고 스제, 천위는 그냥 본토 중국인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놀란 부분은 뭐 나이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데뷔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의 나이대와 비슷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키가 정말 놀랍습니다. 키가 캣은 171cm, 미쉐는 172.5cm 키입니다. 키. 그리고 취창은 176.5cm예요. 키가 176.5라고. 그리고 쉬시에는 170.5cm고 첸위는 171cm입니다. 가장 큰 사람이 176.5고 가장 작은 사람이 170.5야. 야, 이게 말이 되냐고. 키가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이즈나 멤버들 키를 내가 이즈나 멤버들이 아일랜드2에서 데뷔할 때도 와, 이제는 키가 정말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즈나보다 더 커. 키가. 야,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프로듀스 48 때 제일 놀았던 게 뭐였어요? 장원영의 등장이었거든. 장원영. 장원영 키가 지금 현재 몇 센치인지 모르겠는데 장원영과 안유진을 보고 정말 놀랐단 말이죠. 그래서 장원영과 안유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했지만 우리나라 여자 아이돌 그룹을 다 망쳐놨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들 망쳐놨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작고 귀여운 여자 아이돌들이 많이 데뷔를 했는데 장원영이 등장함으로써 기준은 장원영이 돼버린 거야. 이제 장원영 옆에 섰을 때 기준은 이거야. 내가 그 아이돌 그룹 평가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게 그거죠. 장원영 옆에 설 수 있냐. 이걸 제일 많이 얘기했어요. 그 유니버스 티켓 리뷰할 때도 코토코를 보면서 장원영 옆에 서보라고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장원영 옆에 설 수 있어야 돼. 장수아 얘기할 때도 그랬고 장원영 옆에서도 그렇게 빈약해 보이지 않는다 라는 걸 엄청 강조했어요. 제가. 근데 그 후에 유니버스 티켓 이후에 아일랜드 2를 하면서 와, 이제는 방지민, 정세비가 172.5, 코코가 173.5, 최정은이 170,
이 키 4명, 이 4명 가지고도 와 최장신 그룹이구나. 이제는 이제는 그 누구와도 견주어도 꿀리지 않는다. 그 누구와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걸 생각했는데 코코 173.5도 너무 놀라운데 여기는 취장은 뭐 기사에는 176.5로 나왔는데 여기 또 나무 위키에는 178.1로 나와 있습니다. 178.1 취창이 신장이 178.1이래. 가장 작은 사람이 스제가 170.5고 그러면 코코가 이즈나 최장신이 코코가 서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키가 크면 뭐 춤을 못 추고 뭐 힘이 없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친구들 보면 다 파워풀해. 다 파워풀하다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키 큰 사람들은 정세비를 주로 생각한단 말이지. 장원영이나 정세비. 무슨 얘기냐면 장원영하고 정세비가 체형이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호리호리한 몸매로서 이게 뭐 당연히 돋보이고 부각이 되지만 마스크 벗은 모습만으로도 지금 함성 들리시죠? 방금? 네. 파워풀 있는 댄스. 장원영하고 정세비는 절도 있고 파워 있는 댄스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근데 지금 이 A2 메이를 보면 춤이 기본적으로 크러쉬야. 와. 키도 놀라운데 호리호리한 몸매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방지민 스타일입니다. 방지민과 코코 스타일이라고. 근데 키도 방지민하고 코코에 전혀 밀리지 않아. 전혀 밀리지 않는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일 눈에 띄었던 부분은 노래를 영어로 부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노래를. 제가 봤을 때 위험합니다. 이진아를 그만 언급해야 되는데 자꾸 언급하게 되는데 와 에이토메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영상이 너무 눈에 그 시선을 사로잡아. 영상이 너무 시선을 사로잡고 멤버들을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지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왜냐면 미아오가 처음 나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미아오. 그러니까 아일랜드2 이즈나는 아일랜드2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사람들의 캐릭터를 봤고 베이비몬스터도 베이비몬스터가 데뷔하는 과정들을 전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 이즈나나 베이비몬스터는 멤버들의 성격이나 말투, 대화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얼굴도 미리 알고 있었고. 근데 미아오가 등장할 때는 미아오는 5명 다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거든.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다고.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미아오는 뮤직비디오가 망했었기 때문에 엘라의 프로필 영상이 엘라가 정말 충격적인 프로필 영상으로 다가온 거 그거 하나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각인이 되어 있는데 지금 A2OME 같은 경우는 이 친구들 5명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고 눈을 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게 너무 놀랍고 그리고 노래도 이게 엄청 정말 유명한 노래였어요. 동방신기 미로튀기 정말 유명한 노래였다고. 26년이 지나서 A2OME의 노래로 다시 재탄생한 거야. G세대하고 알파세대를 노리는데 저는 왜 G세대도 알파세대도 아닙니다만 보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교란시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확 들어요. 그리고 제일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프로듀서가 이수만이에요. 이수만. 결국 제가 지난번 리뷰부터도 얘기했잖아요. 소속사의 힘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이수만은 검증됐잖아. 이수만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일으킨 사람이에요. 일으킨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거를 이수만이 본인의 SM 엔터테인먼트 설립했던 본인만의 철학이 있을 거야. 그리고 마케팅 방식과 홍보 방식, 성공에 이르는 성공 방정식이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이 친구들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영어로 부르고 있다는 거. 나 이게 되게 눈에 띄어요. 저는 이 K-팝이 과연 K-팝의 현주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예전에 그 X 여자 일본인들로 구성된 여자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리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친구들 잠깐 떠올리고 싶은데, 에이벡스 그룹에서 나온 런칭한 일본 여자 아이돌 그룹이에요. 그 친구들이 한국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도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엑스켈X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렸었는데 뭐 조회수가 너무 낮은데 꼭 가서 보세요. 제가 꼭 가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K-팝에 대해서 계속 우리나라는 이거 K-팝은 우리 거고 우리가 뭐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 K-팝은 우리 거고 남들이 K-팝을 따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영상에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것은 그냥 팝일 뿐이다. K자가 붙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세계화가 된다는 것은 K-팝으로 세계화된다는 게 아니라 C-팝과 J-팝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엑스겔엑스가 K-팝이냐 J-팝이냐에 논란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니즈도 그렇고 저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J-팝이라고. 그러면 이 A2M가 K-팝이냐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냐고. 아니야, 이 사람들 C-팝이야. C-팝이라고. K-차이는요? K-차이는 K-팝이에요?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고. 팝 앞에 내셔널리티를 상징하는 이니셜이 붙는다는 것, 이것이 과연 어디까지 통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그 엑스겔엑스가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때 영어로만 노래를 불렀어요. 영어로만 노래를 부르고 한국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엑스겔엑스 노래가 나쁘지 않았어. 제가 특히나 거기 엑스겔엑스의 주리아를 너무 좋아했거든. 주리아고 키사가 부른 피치스라는 노래를 보면 나 이 음악 영상을 보면서 너무 반했었는데 엑스겔엑스가 저는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엑스겔엑스가 마케팅을 전략을 되게 잘못 설정했던 부분이 있어요. 대한민국을 발판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전략 자체는 좋았으나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약점이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한국에서 적응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실패 요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실패 요인은 이 엑스겔엑스가 뭐 좀 역변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괴한, 제 판단에는 좀 기괴한 모습으로 좀 변해가 느낌이 좀 커요. 그래서 엑스겔엑스의 초반 모습과 엑스겔엑스의 최근 모습을 비교해보면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좀 뭐 대한민국 정서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서에는 안 맞고 대한민국에선 이제 엑스그레스가 다시 재도약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보긴 하는데 엑스그레스 특유의 모습으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A2OMA나 엑스겔엑스를 보면서 당연히 C팝이고 J팝이라고 생각을 하고 K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즈도 당연히 J팝이라고 생각을 해요. 니즈도 당연히 J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는 K-팝이고 우리만이 대단하고 우리만이 세상의 음악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라는 이런 나태하고 아니라고 그런 멍청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 벗어나야 된다고.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수만이 중국 멤버들을 훈련시키고 아이돌 가수로 데뷔시켰잖아. 결국은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 우리가 K-팝 아이돌 그룹을 양산하는 방식은 세계로 퍼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이 나중에 뭐 다른 국가로 가서 지도자가 돼서 그 해당 국가의 양궁 선수를 키우고 하잖아요. 맞잖아. 태권도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가서 지도자에서 그 나라 태권도가 우수한 선수들이 나오고 하잖아. 그랑 똑같아. 쇼트트랙도 마찬가지고. 이게 언제나 우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다고. 일본하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잡을 겁니다. 우리나라를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당연히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일본하고 중국하고 대한민국은 생김새가 비슷해. 정말로 외국인들이 구분할 수가 없다고. 누가 한국인이고 누가 중국인이고 누가 일본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고. 이게 첫 번째 이유고 일본인 아직도 배은정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프로듀스 48 때 AKB48하고 HKT48 이런 하고 친구들 있는 왔을 친구들이잖아요. 때 이제 일본 친구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뭘로 본인들은 뽑힌 거예요? 자국에서 뭘로 뽑힌 거예요? 뭘로 뽑힌 거예요? 귀여운 것이 중요한 것이지 노래 실력이나 뭐 댄스 실력은 중요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잖아. 근데 지금 거기서도 뭐예요? 뽑혔을 때 이 뭔가가 모든 있으니까 것을 뽑혀가지고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집합이 걸스플랜이었어. 걸스플랜이었어. 내가 이거 한 뭘로 번만 얘기한 적이 뽑혔냐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연습 걸스플랜 많이 때 해요? 일본인 멤버들이 걸스플랜에 참가한 일본인 멤버들 뭐 히카루 뿐만이 아니라 카와거치 유리나 노나카샤나 이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참가자들하고 대등한 실력을 보였다고. 우리나라 참가자들이 일본 친구들을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 걸스플래닛에서 못 이겼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못 이겼다고. 근데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일본 친구들 뭐 코코 봐봐요. 아일랜드 2 때 코코보다 춤 잘 춘 사람이 있냐고. 우리나라 친구들이 코코한테 밀렸다고. 유니버스 티켓만 봐도 임사원하고 그 누구죠? 방 누구죠?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노래 잘 부른다고 하는 친구들이 일본의 나나하고 필리핀의 그 누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친구한테 밀렸잖아. 밀렸다고. 결국은 이거거든. 우리나라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어. 게다가 저출생 국가를 맞이하다 보니까 이제 인재풀이 없다고. 근데 중국 보세요. 중국 인구가 몇 명이야? 10억이잖아. 10억. 거기서 그 10대 여자애들 경쟁시켜서 뽑으면 우리나라보다 못난 애들 나오겠냐고. 이게 문제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이브가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고 얘기했잖아. 캐치아이의 존재가 아직 K-팝이 정복하지 못한 땅을 캐치아이가 정복하고 있는 거라니까. 캐치아이가 미리 선점하려고, 하이브가 미리 K-팝이 정복하지 못한 땅들을 선점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이거 되게 주목해야 돼. 캐치아이가
캐치가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 JYP의 비처,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룹은 뭐 어차피 지금 비처는 망했지만 뭐 캐차이는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승장구를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방신기를 좀 찾아보니까 동방신기의 소속사는 당연히 SM 엔터테인먼트인데 아까 텐센트 유통사가 텐센트랑 에이벡스라고 하잖아. 에이벡스가 여기 나오잖아. 에이벡스가 뭐였어요? 엑스겔엑스를 만든 곳이 에이벡스라니까. 에이벡스의 야망이 한국을 발판으로 일본 여자 아이돌 그룹을 전 세계에 동남아, 인도, 유럽, 미국 이쪽으로 퍼트리는 게 에이벡스의 야망이에요. 내가 이거 영상을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보더라고. 그럼 A2메이는 욕심이 뭐겠어요? 지금 미리 잘파 제너레이션을 잡겠다고 선언하고 중국 인구를 나는 잡을 거라고 봅니다. A2메이가 잡을 거라고 봐요. 이수만은 이미 성공방 정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잡을 거라 보고, 지금 나는 이 친구들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A2메이 멤버들이 누군지도 오늘 처음 봤는데도 불구하고 내 시선을 사로잡았다고. 결국은 중국에서도 결국 그 걸그룹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 걸그룹이 잠깐 한번 봤는데 A2메이만 나온 게 아니야. 넥시스라는 멤버들도 나왔어.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4명의 중국인으로 구성된 걸그룹이야.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친구들 프로필을 보면 한국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를 밟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4명 다 중국인인데 이 4명 다 중국어와 한국어를 합니다. 중국어하고 한국어를 한다고. 그리고 넥시스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한국 가수를 커버한 영상들도 있어. 결국은 이런 게 무서운 거야. 우리나라는 내가 봤을 때 너무 아니란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우리나라야말로 우물안의 개구리야. 중국하고 일본 무시하면 안 돼. 무시하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특성이 중국을 자꾸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국의 안 좋은 면이나 뭐 후진국스러운 모습만 계속 보고 중국을 자꾸 우리보다 열등한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큰 착각이야. 이거 큰 착각이라고. 중국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저출생 국가 아니야. 지금 보세요. 그 반도체도 지금 TSMC한테 밀리고 있잖아. 반도체도 밀리고 있지. 뭐 드론 산업은 중국에 넘어간 지 오래야. 야, 이게 다 미래 산업인데 중국하고 대만에 다 넘어갔다고. 우리나라 경쟁력이 없다고. AI는 어때? AI. 우리나라 AI 하지도 않아. 우리나라 하는 AI는 AI가 아니야. 아예 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면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결국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강점을 가졌던 게 문화산업이잖아. 문화산업. 뭐 영화나 드라마, K-팝. 그 중에 가장 선두에 섰던 게 K-팝인데 나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아니래. 국내만 계속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려고 노력은 하긴 하는데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내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그래서 이진아 팬들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진아 팬들 보니까 뭐 이진아 멤버들한테 상처되는 말을 왜 하느냐, 이런 것들. 이렇게 이진아 뮤직비디오나 노래나 무대가 개판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진아 멤버들이 상처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잖아. 그런 댓글을 많이 적었더라고.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고. 여러분은 정말
네,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줄게요. 여러분은 K-팝 경쟁이라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고 있어. 내가 그 여자 아이돌 서바이벌 영상 리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완전 자유 경쟁 시장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일랜드 2 얘기하면서도 했어. 여러분 후코 얘기할 때도 맨날 얘기했잖아. 내가 지금 아일랜드 2에서만 돋보이는 건 아무 일이 없다. 아일랜드 2에서 데뷔해서 시장에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를 봐야 된다고 내가 항상 말했잖아. 완전 자유경쟁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냐고. 근데 무슨 멤버들이 상처받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그럼 나약해 빠진 소리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럼 아니라고 나약해 빠진 소리 할 거면은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일본한테 먹힐지도 모른다라고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야 이진아 내가 뭐라고 그랬어. 내가 이진아 데뷔할 때 뭐라고 그랬어. 한 번에 확 쳐 올라가야 된다고 했잖아. 지금 그걸 못했다고. 야 이진아 멤버들이 상처받을지 모른다고? 내가 말했지. 내가 아일랜드 2 리뷰할 때 김규리에게 항상 말했을 거야. 야 이 세계에 들어온 이상 어떤 악플과 비난이 들어와도 그거 다 견디고 수용해야 돼. 그거 다 견디고 수용해야 된다고. 그거 못 견딜 거면 TV에 나오면 안 돼. TV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이진아 얘네 놀러 다니는 거 아니야. 얘는 이게 직업이라고. 얘네 일하는 거라고. 이진아 멤버들 직업으로서 일하고 있는 거라고. 성과를 내야 돼. 성과를. 경쟁에서 뒤처지는 순간 죽는 거야.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라고. 무슨 이진아 멤버들이 상처받을지도 모르는데 왜 이런 말을 하시나요 같은 나약해 빠진 소리하고 자빠졌어. 너무 답답하다고요. 에이토 메이 무섭습니다. 어우. 영상은 이렇게 만들어야 돼. 이진아 뮤직비디오. 아우 아직도 내가 진짜 이진아 뮤직비디오는 클릭할 가치가 없는 영상이야. 에이토 메이 영상은 벌써 2번 봤어. 이 영상 이 리뷰 영상 촬영하고 나서 또 볼 거야. 또 볼 겁니다. 이게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영상과 시청자들을 사로잡지 못하는 영상의 차이예요. 정확하게 알아주세요.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You're not the type of man to shake my hands like nice to meet ya. You pulled me in and then begin to let your body say always possible, now I know. Try to dim and take my limits off a millimeters. You're breaking my chance again and nothing remains the same. Now I'm hypnotized, I realize, whoa, you know you got it. You're so magnetic. You know you got it. You're so next that I got you. Under my skin, you know you got it. You're so magnetic. You know you got it. It's under my, I got you. Under my skin. It turns me on when I'm your pupil. You're my teacher. Get in position, that's my mission on the floor.